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 첫 번째 드릴 질문이 네, 카이스트 MIP에서 책임 교수를 맡고 예, 계시는데요. 지식재산대학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MIP는 이제 Master of IP, 그래서 지식재산 이제 대학원인데, 저희가 이제 석사 과정 그리고 약간의 이제 박사 과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속상으로는 카이스트 이제 문술 미래전략 대학원에 소속돼 있고, 저희가 약 10년, 2010년부터 당시 이제 특허청이 저희를 이제 카이스트를 지원해서 이제 실무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뭐 지금 지식재산과 관련한 그 여러 분야, 그러니까 뭐 법 쪽에 뭐 이제 변호사, 뭐 변리사분들, 그다음에 뭐 법원과 검찰, 그리고 이제 뭐 각 기업의 이제 법무 지식재산 담당하시는 분들, 뭐 연구소, 뭐 대학까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이고 또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어 이제 금융권에 계시는데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다 모이셔가지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이제 그런 그 지식재산 교육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법학 네,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께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 계기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식재산을 이제 그때는 지적재산권 이렇게 뭐 많이 불렀는데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은사님 한 분이 그 유독 그 지적 재산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들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큰 관심을 사실 못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석사과정 로스쿨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IP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삶의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지식재산이라는 것이 정말 다 이제 기반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어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박사 과정에서 이제 지식재산 전공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어, 교수님 이번 질문이 네, 쉽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역사 네, 이래로 네, 최고의 지식재산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걸까요? 네. 어, 이제 아마도 뭐 이제 불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근으로 말을 하자면 아마 인터넷이 아닐까. 인터넷의 발명이 현재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물론 이제 컴퓨터 뭐 기술과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 각 개개인의 삶이 바뀌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인터넷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혹시 직접 갖고 계시는 산업재산권이나 네, 저작권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뭐 특허 뭐 발명을 하지 않으니까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하지 않은데 굳이 말하자면 뭐 제가 쓴 뭐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저작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저작권으로 이제 뭐 그게 수익을 창출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최고의 업적이 있는 분을 꼽는다면 예. 네. 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화두는 결국 이제 그 인더스트리나 기술의 분야로 본다면 그 IT
또 이제 산업에서 ICT 뭐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서정욱 장관님 아닐까라는 생각, 전 장관님 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뭐 그 전전자 교환기, 뭐 TDX 뭐 국산화라든지 또 뭐 CDMA 뭐 세계 최초로 뭐 상용화 하시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제가 서정욱 전 장관님 이제 처음 뵌 게 그 이미 이제 모든 일을 다 이제 이루신 다음에 제가 사실은 뵀는데 뭐 카이스트에서 초빙 석좌 교수도 하셨고 저희 학생들 이제 강의 때문에 이제 몇 차례 뵙고 또 이렇게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요즘에 굉장히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 인터넷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냥 이렇게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렇게 정보가 많이 그 이제 생산이 되고 있어서 전에는 몰랐던 것,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고 너무 재밌다. 그리고 뭐 무선 통신 그 아마추어 무선 통신 뭐 햄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으셨고 개인적으로 그 자신의 어떤 재능과 열정과 이걸 이제 모든 힘을 다 쏟으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그 IT 분야의 세계적인 뭐 강국 뭐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사실상 서정욱 전 장관님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예. 서정욱 전 장관님을 네. 한번 모셔서 네네네. 말씀을 청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혹시 주변에 네. 네. 우리 윗뉴스를 통해서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뉴스나 네. 기술이나 네. 기업이나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그 분야에 지금 이제 사업을 활발히 이제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도 기여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법 쪽에 대한 어떤 미래 전략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인텔리콘 연구소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주식 회사인데 거기 그 임영익 변호사님이라고 되게 요즘에 유명하신 분, 유명 인사세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변호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AI가 기술에 이제 기반이 되어서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플랫폼을 만드셨는데 요즘에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법률 그 인공지능 분야에 무슨 세계 대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2년인가 연속으로 뭐 1등을 하셨을 거예요. 그 기술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AI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배틀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인간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마치 이세돌 알파고 이렇게 대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특정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텔리콘 연구소의 지금 그 작업들이 아마 긍정적인 측면, 뭐 부정적인 측면 다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법률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법률 서비스가 좀 더 이렇게 그 저변이 확대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그 기대가 크고 뭐 품질도 이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그 변호사와 인공지능 변호사의 이제 협업에서 오는 그 시너지도 이제 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 임영익 변호사님하고는 이제 그 저희 대학원에 오셔서 뭐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가고 앞으로 잘할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그 인공지능 드라이버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5년 안에 직접 우리가 타보고 네. 실생활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변호사, 네. 법률가 네. 얼마나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너무 희망.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미 지금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인간 변호사들이 좀 이렇게 그 우리가 아주 상당히 발전된 뭐 흔히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단계의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게 전적으로 어떤 그 뭐 사건들을 이렇게 맡겨서 직접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주 야심차게 잡으면 10년.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도 좀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법률가들께서 거부하지 않으신다면?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글쎄요 예전에 뭐 그렇잖아요. 방적 기계 뭐 처음 나왔을 때 네네. 우리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막 기계 파괴 운동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뭐 세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 이렇게 인간이 하던 노동력의 일부를 혹은 이제 나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대처하게 되는 또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제 그 정신작용, 지적인 세계에 뭔가 보완을 해주거나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처음에 약간 이제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그 서로 도움을 주고 뭐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IP5 중에 한 국가라고 해서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보다 더 강력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더 노력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너무나 그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은 이제 지식재산이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IP5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양적인 이제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즈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되게 잘해온 그런 뭐 이제 정부 기관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민간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노력에 의해서 잘해왔다고 이제 보이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IP5로 말을 한다면은 뭐 미국과 뭐 유럽 뭐 중심 또 일본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이제 들여오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재산의 어떤 세계화라고 이제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세계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이제 잘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잘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스타트업들, 작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지식재산도 이렇게 국내용으로 머물지 않고 좀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식재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에게 지식재산은 땡땡이다. 네. 이건 이제 제가 뭐 수업에서 간혹 이제 하고 있는 말인데 저는 지식재산은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다. language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재산은 사실은 무형의 자산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된 게 지식재산인데
그 지식재산은 실제로 보면 이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했을 때도 특허 출원을 통해서 나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할 때는 그걸 반드시 언어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변리사님들의 그 주업이 발명자가 가지고 온 그 기술들을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자체가 언어지요. 발명을 하신 발명자는 이제 기술이 보이지 않는 어떤 기술이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이공계에서 이제 열심히 교수님들 연구하셔서 기술을 이제 만드시면 논문으로 발표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특허 출원할 때도 당연히 이제 그 우리가 문자로 된 언어, 그 다음에 그 이미지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언어라고 크게 보면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출원을 하고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관님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 이게 과연 뭐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지 이게 이제 특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뿐만 아니라 뭐 저작권 분야는 당연히 언어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사상과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보호를 받는 것이니까 뭐 상표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기호라든지 그것들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식재산은 뭐 당연히 이제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식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고 언어로 소통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기대를 넘어서는 답변이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까 예. 안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어떤 답이 나올까 엄청 기대를 했는데 네, 정말 네. 기대를 넘어서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 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웹뉴스가 네.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들한테도 쉽게 다가가기 음. 위해서 만들어진 언론이긴 한데요. 웹뉴스에 대한 바람이나 주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그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 흔히 이제 뉴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뭐 유튜브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웹뉴스는 이제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뉴 미디어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지식재산 분야에 또 전문가들도 각자 전문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유망한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뭐 대기업이라도 이제 어떤 굉장히 훌륭한 어떤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한류가 굉장히 대세인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그 이제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국내에 머물지 않고 근데 뭐 해외에 뭐 소개하는 그런 그 뭐 미디어들은 조금 있지만 지식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붙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국내 뭐 잘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관심, 이제 세계 뭐 다른 기업들이나 뭐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들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웹뉴스가 그런 뉴미디어, IP, 뉴미디어 글로벌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